우리나라 제1대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서울대가 있는 관악구로 좀 가볼까 합니다. 청년들과 함께 상권을 살리면서 서남권의 상업, 문화 중심지로 발돋움하겠다라는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관악구가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 앞으로의 발전 계획들 좀 자세하게 전해주실까요? 네, 이 관악구는 사실은 강남 접근성도 상당히 좋은 곳이죠.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 제1대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또 이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대학 주거타운이 가장 발달한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로 인해서 1인 가구 비중이 상당히 높은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향후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에 따른 여러분들의 실거주 전략이라든가 투자 전략을 세워보면 이러한 방향을 잡고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관악구는 이렇게 총 5개의 생활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아마 관심을 갖고 가장 많이 지금 실제로 같은 생활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마 대학 지역 생활권이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관악구 면적의 40%를 차지하지만 인구 또한 비중도 상당히 높고요. 또 이곳은 또 아파트도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봉천 지역 생활권 들어볼 수가 있겠고 또 낙성대 지역 생활권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낙성대 지역 생활권 같은 경우는 2호선과 연결되면서 강남과의 우수한 접근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주거 시장도 상당히 발달해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거점들이 어디냐가 어느 지역이든 간에 어느 구든지 간에 그 지역의 거점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점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이거든요. 즉 강한 중심지가 있고 그 강한 중심지를 둘러싸면서 생활권이 퍼져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관악구는 아니죠. 관악구는 아니지만 바로 옆에 있는 구로 쪽에 되겠죠. 이 구에 있는 가산 대림이 이 관악구와 접해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의 배후 주거지 역할로서도 이 관악구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관문이죠. 서울의 관문 도시로 지정이 된 이 사당권역 또한 관악구의 동쪽 끝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이 관악구 내부의 지역 거점과 서로 연결되는 유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악구 내에서는 봉천 생활권의 지역 거점, 지역 중심 한 개와 나머지 난곡과 신림, 미림의 지역 생활권이 3개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의 앞으로 상업시설의 변화 또는 주거 패턴의 변화를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조금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는 2개의 생활권을 한번 살펴봐 드리겠는데 가장 큰 생활권이라면 일단 서울대 입구역이 되겠죠. 서울대 입구역에서 서울대로 이어지는 R&D 벤처밸리 조성과의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 또한 이 지역의 상업시설이 발달함으로써 위쪽의 주거단지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신림역세권입니다. 신림역세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신림경전철이 들어서게 되면 환승역세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단일역세권에서 환승역세권으로 바뀌게 되면 그 지역의 상업시설이라든가 주거시설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잘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내가 만약에 실거주를 하건 또는 투자 목적으로 진입을 하건 어느 지역을 먼저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느냐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 말씀드린 2개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먼저 이렇게 검토를 해보시고 주변 지역을 살펴보시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실거주나 투자 패턴의 부동산 시장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관악구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대학 주거타운으로 가장 잘 갖춰져 있는 곳 관악구.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지역에 다가구 주택 수익형으로 좀 접근해보면 어떨까요? 라는 고민도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 지금 매 시간 통해서 이렇게 서울에 투자해볼 만한 각 구들의 이야기 나눠보고 있지만 방송 보시면서 이런 생각 좀 드실 겁니다. 요즘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규제책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정말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고민과 함께 그 중심에 있는 내용이 아마 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개편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금 더 늘어나는데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고민하시는 분들 위해서 시장에선 지금 어떻게 좀 반응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좀 전해주실까요,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세금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과연 악재일 것이냐 또는 악재가 아닌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써 시장을 흔들는 역할을 크게 못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많이 관심들이 가지실 겁니다. 특히나 최근에 종합부동산세가 그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한 언론사하고 그 비영리
조사 업체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과연 이 공시가격 인상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긍정적일 것이냐, 부정적일 것이냐는 그 조사를 했는데 참 재미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는 살펴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는 40% 이상이 대체로 만족을 합니다. 또 매우 만족까지 하게 되면 50% 이상이 이번 그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그 만족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가지신 분들이 세금 조금만 더 내주세요라는 거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던 거고요. 여기는 분명히 소유주들도 같이 조사에 응했다라는 것이죠. 소유주들 또한 내가 많이 갖고 있으니 당연히 조금 더 내는 거에 대해서 큰 불만은 없다라는 것을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자, 부동산을 더 많이 소유한 사람이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동의와 대체로 동의까지 합하게 되면 거의 75% 정도의, 즉 3분의 2 이상이 만족한다라고, 그 세금도 더 많이 내는 것이 맞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 그 부동산 소유주들 또한 상당히 그 생각 마인드 자체가 그 선진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시가격을 인상해야 하는가? 실질적으로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의 격차가 지금 상당히 큰 나라가 저희 나라가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시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어떠하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의견에 마찬가지로 거의 이 부분은 거의 70% 이상이 공시가격 인상은 맞다라는 의견을 보여주셨고요. 최종적으로 그럼 종부세 개편이 나에게 미친 영향은 어떨 것이냐라는 거 봤을 때 별다른 영향 없을 것이다. 즉 세금적인 부담은 나한테 큰 무리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것이 맞는가라고 봤더니 한 그 샘플 자료를 딱 통해서 봤더니요. 실제 보유세가 그러니까 공시가격을 인상을 하고 종부세를 세율을 올린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익숙히 아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 대표적으로 이렇게 뽑아 본 겁니다. 그랬을 때 보유세 증감률이 과연 얼만큼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작게는 뭐 3%대, 많게는 거의 뭐 30% 이상대까지의 보유세 인상이 예정돼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세금 인상한 것과 집값 인상한 것 비교를 해본 것입니다. 과연 집값이 어느 정도까지 올랐을 때 이 세금이 오르는 것이 더 클 것인지 집값 상승이 더 클 것인지를 비교를 해봤을 때는요. 무려 세금 인상액보다 6,000배 이상의 집값 인상액을 보이는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부세를 올린다, 재산세를 올린다, 그건 극히 작은 부분이라는 것이죠. 특히 이 세금에 대한 인상 부분은 반드시 물가기 때문에 실질 가격 자체에 반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사실적으로는. 그래서 세금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그 영향이 그렇게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러운 또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올라간다거나 재산세가 올라가고 종부세가 올라가게 되면 그에 따라서 전가된다는 거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상승률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작은 요소로 또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것이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5년 뒤, 10년 뒤에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결국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신다면 지금 이렇게 조금 혼란스러운 시장에 있어서도 상당히 편안하게 부동산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